내가 2025년 나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말 물들어오는 그런 해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잘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20%밖에 잠재력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80%까지는 잠재력을 쓸 수 있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의 코칭 이야기, 제가 클라이언트로서 코칭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데 코칭받은 이야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인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아쉬워하면서도 또 새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알차고 이거 보길 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주도 보시잖아요. 사주에서 뭐 올해는 3대네, 올해는 안 풀리고 내년부터 잘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 찾아다니시면서 심리적인 위로를 사실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위로가 아니더라도, 사주풀이가 아니더라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2025년 나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말 물들어오는 그런 해로 바꿀 수 있는 시간, 오늘 영상 보시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코칭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던 거는 2016년에 회사 탐방을 위해서 실리콘밸리 갔을 때였는데, 그때 많은 이제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들, 뭐 넷플릭스,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성공적이었던, 미국에 잘 안 찾겠던 한인 스타트업들, 이런 대표님들이나 막 되게 고위 매니저분들을 만나고 막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분들이 비즈니스 코칭을 받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코칭인 경우도 있고, 경영자 코칭, 익시큐티브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라이프 코칭을 받으신 분도 있었는데, 코칭의 효과를 너무 극찬하고 너무 좋아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라이프 코치한테 1대1 세션을 받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세미나 같은 거를, 합숙 세미나 같은 거를 몇 주 다녀오신 직후에 이제 저랑 만났었는데 너무 치유가 되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 시간이었다라고 막 되게 막 저한테 코칭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코칭이란 개념이 아직 너무 생소했어서 찾아보니까 오프라 윈프리, 크리스찬 호날두, 또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구글의 에릭 슈미트도 경영 코치를 두고 계속 코칭을 받으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코치가 없어도 셀프 코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한동안 되게 슬럼프였어요. 2013년이 좀 통으로 저한테 슬럼프였고, 2024년 초에 이제 이 슬럼프에서 좀 벗어나보자, 침대 밖을 벗어나서 에너제틱하게 한번 살아가보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움츠러들어 있어서 어떻게 다시 날개를 펴야 되는지도 까먹었다, 이런 시기에 어린이집 학부모 지인이 동네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코치 자격증을 같이 따보자 라고 했어요. 코치 자격증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았죠. 왜냐면 습관성형 코칭 펌을 1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했다 보니까 코치 자격증을 갖고 계신 코치님들을 제가 이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가진 코치님들을 위한 웰니스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서 막 아카데미도 만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자격증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자격증을 따야 되나?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코칭을 잘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코칭을 해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는 다시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지적 자극을 수용하고, 또 이걸 하다 보면 나를 가르쳐준 새로운 스승님도 만나고 또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도 만나고 하면서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이 코칭 공부를 한 것이 저의 2024년에 남긴 가장 잘한 일, 내가 했던 도전 중에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칭을 배우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있게 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코치님, 사실 내가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선 좋은 코칭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맛있는 걸 만들려면 맛있는 걸 먹어봐야 되듯이. 근데 그 코칭을 받는 과정이 몇 년 동안 좀 잊고 있었던 저의 잠재력이나
자기 믿음, 자기 신뢰감, 그리고 제 과거에 제가 어떤 것들을 성취해 왔는지를 다 다시 일깨워줬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코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잘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20%밖에 잠재력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80%까지는 잠재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코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또 답을 정해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혹은 트레이너나 제안을 해주는 컨설턴트랑 코치는 굉장히 다른데, 코치는 답을 정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은 개인에게 있다고 상정을 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자기 입으로 뱉게 이렇게 유도를 하죠. 이게 코칭의 역할이었고, 저는 그래서 코치 자격증보다 더 큰 것을 얻었던 게, 내가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사업체, 그리고 내 몸 관리, 그리고 내 가족을 이제 잘 운영해 나가는, 내 가족 구성원들을 잘 챙기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역할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추진력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2023년은 슬럼프, 좀 다운된 시기였고, 2024년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추진력이 안 붙는, 엔진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코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코치 자격증을 따려면 또 제가 멘토 코치님한테 1대1 코칭 세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엔진을 달고 추진력으로 되게 밀도 있게 일을 해나가는 힘을 얻었던 올해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변하는 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고도 변할 수 있고, 뭐 좋은 강연을 보고도 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책도 강연도 사람이 쓴 거고,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받을 때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속도나 힘이 다르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저는 사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막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꼭 책을 찾아보거나,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은 해답을 더듬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코칭을 만난 후에는 코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이제 남이 해놓은 솔루션이 아니라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들, 지식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되게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공감하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외롭고, 나보다 더 잘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상사를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혹은 나의 좀 든든한 멘토? 이 커리어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데 코칭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결핍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진짜 일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일이 쉬운 건 절대 아니죠. 그 나름의 정말 고충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근데 다만 대기업에서 정말 많은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상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한때는 좀 부러웠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생에 멘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토가 너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모호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좋은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주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 어떤 것보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멘토 혹은 상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코칭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코칭은 보통 50분 정도 세션으로 1시간 내외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대화 주제가 틀이 있어요. 그냥 고민 상담하듯이, 막 옆집 언니가 상담하듯이 그걸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대략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코칭 주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현재 닥쳐있는 난관,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세 번째는 대안을 탐색하게 해주고, 네 번째는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나 실행 계획을 짜도록 이제 코치가 도와주는데요. 주제는 사실 진짜 다양해요. 저는 코칭을 받기 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때그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장 불만스러운 점,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최근에 코치님이랑 나눴던 저의 코칭 주제는, 집이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치워도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우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옷이 더 쌓이고 막 옷더미들을 바라보면 이게 내 정신머리 같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이놈의 집구석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한 날도 있었고 좀 장기적인 고민으로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3년 차가 되어 가는데 13년 동안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내야 됐던 비율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진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좀 인풋을 하고 싶은데 아웃풋을 또 안 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생계도 꾸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되게 막연한 질문으로 시작한 세션도 있었고 또 뭐 남편과의 관계 혹은 막 육아가 너무 힘들 때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리고 뭐 지금 되게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나 런칭하려고 하는데 일례로 제가 최근에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이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거 제가 계속 미루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마음에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하던 일에 그냥 안주하고 싶고 새로운 문을 열기가 좀 두렵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미루지 않고 내가 돌진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게 코칭 주제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이렇게 설정하고 솔루션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민이 왜 생기게 됐는지 방을 치우지 않는 내가 왜 싫은지 방을 치우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방을 치우고 싶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되게 깊이 있게 물어봐요. 파고듭니다. 저의 내면 세계를. 그래서 제 무의식 속에 어떤 것에 결핍이 되어 있고 내가 미래에 추구하고 싶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를 내가 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코칭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도움 중에서 가장 컸던 도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일을 임할 때 태도가 달라지고 추진력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싶은데 계속 미루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마치 이제 대학원생들이 계속 논문을 미루는 것처럼 졸업을 하고 싶지만 너무 논문이 쓰기 싫은 약간 그런 과제였는데 저한테는 왜 나는 이것을 미루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지 왜 스트레스를 뻑뻑 받고 있는지 이게 왜 힘든지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모객이 하나도 안 돼 이런 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객이 하나도 안 돼도 괜찮고 한 명만 와줘도 저는 너무 좋은 사실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시도이고 그게 잘 안 되면 안 된 대로 안 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러닝을 쌓아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잃을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내 무의식적인 두려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거부감을 직시하지는 않고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데도 왜 이걸 런칭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 주시죠. 그럼 저는 얼마 전에 끝났던 습관성형 부트캠프 때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룹 코칭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마이다노나 습관성형 클럽을 운영하면서 1대1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정말 뿌듯하고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힘이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제 강점을 100분 발휘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자기 강점에 맞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고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강점이 아닌 일을 하면 힘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저는 코칭을 할 때는 막 하기 싫은데 애를 쓴 적이 없어요. 물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지만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랑 맞붙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운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더 명확하게 뜯어보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를 알게 되면서 해야겠다. 지방꼬라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나는 원래는 어떤 모습의 내가 되고 싶나요? 내가 딱 집에 왔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할 것 같은 집안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옷장에 옷이 다 일단 들어가 있고 옷장 문 열었을 때 이제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아니라 착착착
착착착 다 이렇게 각 맞춰가지고 옷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스치기는 했는데 그때 입 밖으로 처음 꺼냈던 거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아이들도 정리를 잘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이 너무 빨리 더러워지고 하니까 계속 애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애들도 이렇게 지저분한 어른으로 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스트레스를 저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부모의 이런 롤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 스트레스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정리를 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정리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이게 해주고 싶은데 애들한테는 정리하라고 하면서 나는 내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 언행 불일치에서 오는 괴로움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다음의 코칭의 과정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갔죠.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리를 잘 하고 싶었고 정리를 못해서 스트레스였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이런 스트레스를 가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원, 내가 진짜 바라는 지금 현재의 욕망,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코칭을 시작하는 게 이제 코칭이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코치를 만날 기회가 좀 적고 코치라는 분야 자체가 생소하죠. 코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잘 없고 셀프 코칭 할 수는 있어요. 코칭에는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있고 주제 설정, 어떤 주제로 코칭을 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환경 파악, 지금 현재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대안을 모색,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모색을 해보고 그 중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기한과 언제 어디서 실행을 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으로 짜는 이런 4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으로 질문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질문에 내가 나름대로 답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제가 그 셀프 코칭을 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도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이어리에 답을 적어 나가 보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코칭의 개념을 몰랐을 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셀프 코칭하는 프레임워크가 머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도 고민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가 고민이다 라고 하면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모습 을 한번 써보고 큰 목표를 한번 써보고 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런 모습이 되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근원을 한번 탐구해 봤었고,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들을 이제 나열해보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썼던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케줄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걱정 리스트를 쫙 써요. 그리고 이 걱정들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또 해결을 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과정들이 나름대로 셀프 코칭의 과정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코치를 두고 이제 코치한테 영향을 받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너무 이제 자기 관리에 메타인지 엄청 높고 막 되게 부지런하고 진짜 삶을 잘 살고 완전 어느 정도의 득도를 한 그런 만렙이신 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왜 타인을 코치로서 둘까, 셀프 코칭을 하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객관성, 내가 나 스스로를 코칭을 할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치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나의 답 에서 되게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이 코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셀프 코칭이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기가 어렵고 또 객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를 전문 코치를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랑 셀프 코칭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 연말에 셀프 코칭 질문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거를 대학교 때부터 형이랑 둘이 12월 31일에 만나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질문을 둘이서 공유해요. 그리고 내년에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는 코칭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2025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코치님을 찾으면 더 좋죠. 제가 하는 1대1 코칭에 클라이언트로도 와주셔도 너무 좋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코칭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습관 성형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단원이 이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